안녕하십니까. 스카이 인베스트먼트의 8회 말입니다. 오늘은 한스 바이오메드 종목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는 1999년 설립되어 인체 이식용 피부와 뼈 이식제 및 실리콘 제품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2009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1999년까지 수입에 의존하였던 인체 동종 피부를 카이스트와의 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하였으며 국내 최초의 무세포 진피 조직인 슈어덤을 생산했습니다. 국내 연결 대상 종속 법인으로 의료용품 관련 국내 및 해외 법인 6개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기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적은 2016년도에 290억, 2017년도 391억, 2018년도 517억, 2019년도 697억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이익도 꾸준하고 영업이익률은 20%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속기업 현황이고요. 간단하게 미용 성형시장에 대한 저의 견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25세 이하 소비그룹은 패션에 대한 되게 민감해서 코, 눈, 성형 등의 기초적인 시술의 수요가 크고 26세부터 35세 정도까지는 소비자의 경쟁 능력이 있으며 노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주 수요로는 가슴 성형, 지방 흡입, 잡티 제거, 치아 미백 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6세 이상의 소비자의 경우에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며 안티에이징, 리프팅 시술, 피부 미백 등을 하는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코, 가슴, 리프팅 3개 다 한스 바이오메드가 시술을 할 수 있고, 코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스무스 쉘 타입만 있는데 텍스처 쉘 타입을 개발했습니다. 보고서 상에는 19년 9월까지로 확인됐고 중국 내 제품 판매를 홍만무역유한공사라는 곳에 영업용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중국 코 보형물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 한스가 제품을 만들어주면 그쪽이 잘 팔아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10년 재무제표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010년도 146억에서 2019년도 694억까지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매출액, 영업이익 YOY로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고 8분기 연속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부 미용, 벨라젤, 가슴 성형의 벨라젤 그리고 캐파 증설을 하였고 민트 리프팅 실 시장은 성장 중에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통한 신규 시장 진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제품 마이크로 텍스처 판매 확대로 제품 판매량 가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텍스처는 내년 브라질과 중국 등 6개국의 승인 기대를 하고 있고 리프팅 실은 올해 중국 진출 완료했고 내년 중에는 인도, 캐나다 등 13개국의 승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평균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 구간이고 성장 동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골지혈제와 색전 물질이 판매 승인이 되고 내년부터 판매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당뇨 치료제를 위한 스팀셀 치료제 및 신생아 저산소성 허혈상 뇌손상 치료를 위한 인간 신경줄기세포 유전자 치료제도 연구 마무리 단계입니다.
주요 제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6% 정도를 차지하는 피부 이식제, 그다음에 35%를 차지하는 뼈 이식제,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42%를 차지하는 실리콘 소재, 그리고 기타 의료기기에 민트 리프트가 포함되어 있는 기타 의료기기가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 통사는 9월 결산법인입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실리콘 폴리머 보형물이 37%, 뼈 피부 이식제가 36%, 의료기기 리프트실 등이 22%를, 그 다음에 기능성 미용 제품이 5% 등이 있습니다. 매출 실적은 참고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 뼈 이식 제품은 2016년, 17년, 18년 계속 꾸준한 증가를 하고 있고, 실리콘 제품 역시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꾸준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이 있어서, 보고서상에 특이한 점이 있어서 주담 통화를 좀 했는데요. 이 기타 의료기기 부분에 금액률은 전년 동기 대비 율은 크진 않지만 원재료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금액으로만 봤을 때 395%를 성장했고, 그래서 주담 통화를 해봤더니 민트실 부분의 원재료인지 확인했습니다. 주담부는 민트실 부분이 맞다고 확인 내용을 들었고요. 2016년, 17년, 18년, 19년 매출액 1분기까지만 조사를 한 거고, 실리콘 관련 매출은 상승하고 있고, 기타 매출, 민트에 대한 매출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판관비가 좀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급여 직원 수가 많이 늘어난 거에 따라서 판관비가 늘어났고, 급여, 광고 선전비, 지급 수수료, 그리고 경상 연구 개발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벨라젤 민트 제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벨라젤은 현재 가슴 보형물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로서 내년에는 미국 FDA 임상 진행 예정으로 성장성이 과시화될 것 같습니다. 동사는 17년 국내에서 가슴 보형물 마이크로 테스트 제품인 벨라젤 마이크로를 출시해서 지금 현재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세를 몰아 올해 시장 점유율은 4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거듭 해외에서도 매출이 늘어나고 것을 예상하고 있고, 특히 미국이나 중국에는 아직 마이크로 테스트 제품이 타사도 들어가는 데가 없어서 벨라젤이 승인이 난다고 하면 매출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슴 보형물의 분류는 1단계인 스무스 타입, 그 다음에 2단계 텍스처 타입, 지금 판매하고 있는 3단계 마이크로 텍스처 타입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현재 1단계, 2단계는 들어가 있고 3단계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동종업계 모티바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 대비 이 회사는 3년 연속 단기 순손실 지속하고 있고 100억 1000억 매출에 시총이 5140억인 대비 저희 한스바이오메드는 700억 매출에 현재 2300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익 창출 및 지속적인 이익 창출과 연내 마이크로텍스처 제품 허가 승인으로 중국 시장에서 선점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서 현재 금액은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임상 데이터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한스바이오메드 제품의 타골성은 국내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이미 보여줬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조사별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인하겠습니다. 2015년도, 17년도, 18년도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요. 2015년도, 17년도까지는 미국의 엘러간사와 멘토,
그리고 2010년도 엘러가 멘토 모티바, 아까 설명했던 모티바 처음으로 벨라젤이 8%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는 벨라젤이 25% 되고 현재는 30% 후반대를 2019년도에는 30% 후반대 매출을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암 발생한 부분을 제가 추가해 놓은 부분인데요. 이번에 2019년 12월에도 한번 다시 또 뉴스가 나왔는데 엘러간사에서 보형물을 사용한 제품이 암 발생이 돼서 한번 큰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엘러간사나 타 외국 제품에는 악재가 되고 저희 한국 제품 벨라젤에는 약간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거로는 저희가 한스바이오메드에서 10년간 텍스트 제품 포함한 모든 타입 제품의 문제는 한 건도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형물 시장은 2018년도 기준으로 1.5조 원으로 추산되며 미국이 가장 큰 6천억 원, 그다음 중국 3천억 원, 국내는 350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사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연간 10만 건의 가슴 확대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술 건수 기준으로는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 3위에 이를 정도로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26.3%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중국에 허가받은 마이크로 텍스처 제품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스바이오메드가 먼저 들어가서 선점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성장성이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간단한 벨라젤 마이크로 텍스처 제품의 벨라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보여드리고요. 일단 미국이나 브라질에 맞춰서 제작한 제품이 아니라 동양인의 타겟을 했기 때문에 저희 나라 또는 중국, 일본, 동남아 쪽에서 많은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지금 벨라젤은 10년 무상 보상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국내 병원비는 300에서 500만 원 정도 10년 보장을 하고 있고 이게 타사는 없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큰 메리트라고 여성분들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트 리프트 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프팅 실 중국에서의 성장성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사 페이스 리프트 실은 제품은 민트 리프트 360도 나선형으로 분포된 돌기가 피부 조직에 전방위적으로 고정돼 기존 2D 돌기 실보다 리프팅 효과가 커서 성형외과, 피부과, 시술용 등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말미암아 해를 거듭할수록 수출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 허가 국가가 늘어나면서 매출 성장의 지속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사는 7월 중국 식약청 CFDA로부터 민트 리프트에 대하여 의료기기 판매를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의 매출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면서 성장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스에서 자율공시로 올려놓은 공지사항이고요. 이게 2019년 7월 2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이 당일 날부터 판매를 했다는 주식 담당자 통화를 완료했고요. 민트 리프트의 국내 시술 비용은 50에서 100만 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제 허들이 낮은 허접한 ODM 저가 타 제품 대비 프리미엄 고가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 민트가 아닌 그 리프팅 실 제품은 10에서 20만 원 상당의
아주 저렴한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6개월 정도만 유지가 된다고 하고요. 이게 우리가 아는 슈링크에 비해서 이게 한 번 하는 게 엄청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했을 때 기간이 길게 유지가 되면 약간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키닥터 교육을 하고 신규 유저를 발생해서 매출로 연결을 합니다. 키닥터는 18년에는 40명이었고 19년도에는 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매출을 보여줬던 뼈 부분은 지난 10년간 최대 매출 제품이고 뼈이식제, 슈어퓨즈, 익스퓨즈 등이 있습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치과에서 골 형성을 위해서 사용하고 척추 수술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2019년도 말에 공시가 났었는데 이것도 중국에서 이 제품도 허가가 판매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뼈이식제, 슈어덤을 시작으로 피부식제, 슈어덤을 시작으로 뼈이식제, 슈어퓨즈와 익스퓨즈, 흉터를 관리할 수 있는 스카 클리닉 등 한국 최초로 공급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미국 FDA 승인 후 치과 척추 업체들의 OEM 공급을 하고 19년도에는 한스케어라는 자회사를 통해 B2C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2019년 중 중국 허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상한 대로 회사에서 설명한 대로 실제로 공시가 나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웹서핑하면서 18년도 11월에 동사의 이제 기업 당사자하고 Q&A 내용인데요. 이거 대표님이 아마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멜라지 경쟁이 치열한 향후 전망은 근데 대학병원에서 의료 보험이 된다는 것은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텍스처의 해자는 저도 궁금했는데 모티바가 비슷하긴 하나 사이즈 등 연구 결과 등 자료 백업은 우리 제품이 탁월하다. 디자인, 사이즈 등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 동양인에 맞춰서 우리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에게 탁월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나아가는 방향과 성장성을 보면 투자에 도움이 된다. 중국에 2개의 허가 나면 판가가 2배 이상 된다. 이익률이 많이 올라간다. 판관비는 사람은 인건비는 그대로, 판관비는 그대로인데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스파마도 3년 안에 상장이 될 거라고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장점뿐만 아니라 리스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이오 종목이라서 고포를 받고 있는 건 인정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국내 성장성이 국내는 350에서 400억, 그 다음에 전 세계 1.5조 리프팅실 시장은 시장 파악이 정확하게 어렵지만 시장성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봤고요. 국내 해외 모두 파이가 커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P도 가격도 증가하고 찾는 사람들도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Q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저희 TV 화질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4G, 5G 저희가 활자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가면서 이제 보는 영상으로 보는 시간이 많이 커져서 그런 보는 이렇게 시각이 여성분들은 미용 쪽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가슴 성형 부분에 심양 보장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없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걱정이 돼서 한번 리스크로 담아봤고요.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저는 크게 생각했는데요. 리프팅실 대용으로 클래시스의 슈링크로 이동하면 매출 저하 원인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 현재 아시겠지만 클래시스는 상당히 매출도 드라마틱하게 일어나고 주가도 많이 상승했던 종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제 실제 시술은 받아보지 못했지만
약간 확인해 본 결과 성형외과에서 가서 견적을 받으면 젊으신 분들은 슈링크만 해도 되는데 나이가 이제 있으셔 미용에 주름이나 그런 데 관심이 더 있으신 분들은 견적을 받으면 둘 다 슈링크도 하고 그 다음에 리프팅 실, 민트 리프팅 실을 같이 하게 추천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성형외과 쪽에서. 그래서 저는 슈링크가 안 통하는 분들은 민트 리프팅 실을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요. 20대, 30대는 슈링크를 간단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자주 맞을 수 있는 반면 40대 이후는 효과가 안 나서 리프팅 실 비싸고 아프지만 효과는 탁월하다. 그래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피부 미용 시장에 새로운 강자나 신기술이 출현하면 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도 해봤습니다. 벨라젤, 마이크로, 민트실 등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연구원 45명과 플러스 알파 그리고 연구시설 한스 연구원들도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간단하게 EPS로 산정을 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 대비 31% 정도 오른 3만원 2019년 매출이 700억, 영업이익 120억, 시가총액 3천억 정도 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네. 이거는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주담통화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사채를 200억 정도 발행을 했는데요. 저 주담 통화 내용은 에이템즈라는 R&D 연골 쪽 연구 회사를 아주대 교수님과 국내 엄청 알아주시는 석학이라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성함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기재를 못했고요. 박사 7명이 근무하는 회사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50억에서 100억 정도를 가지고 했다고 하고 대표님이 20억 원을 리픽싱 물량의 사모펀드로 투자를 했다. 그게 약간 투자 포인트 21,000원 이하에서는 적극 매수를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공시를 보면 지금 전환사채 결정을 했고요. 2019년 6월 12일 날 공시가 났습니다. 200억 원을 했고요. 사채 만기는 2023년 6월 19일. 그리고 표면 이자율은 0%로 했습니다. 약간 이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전환가액은 24,934원. 그리고 주식수는 80만 주 정도 되고 7.5% 정도. 시작일은 전환 청구 시작일은 20년 6월 19일. 종료일은 23년 6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쪽 부분인데요. 리픽싱이라고 저희가 흔히들 부르는데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에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5% 이상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 8,500원까지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이게 뭐 70%도 있고 75%도 있는데 크게 이것도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콜옵션 부분에서도 최대 규모의 45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고 3자가 될 수 있는 자에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 지정자 현재는 누가 받을지는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이쪽에 특정인에 대한 투자별 사채 발행 내용에 보시면 사모펀드 조합에서 150억, 여기도 기술투자 조합에서 30억. 근데 여기 황우찬 저희 최대 주주 대표이사님이 20억을 했다라는 게 저는 장점 또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한스바이오메드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